두 번째 질문, 우리 백승호님. 이거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잠깐 언급 드렸는데, 예, 입국 컸다간 적, 나이가 많아서 입국 컸다간 적.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있어요. 예, 이태원의 그 아울라운지라는 곳에서 되게 오랜만에 갔더니, 이 김백수를 못 알아보고, 예, 컷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아울이 핫하대요. 근데 아울은 모르겠어요. 옛날하고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약간 좀 가요도 좀 나오고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좁은 옛날 MB 같은 느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는 이제 어린애들이 되게 많을 테니까 그 아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 클럽 중에서도 약간 연령대들이 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주로 가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은 저는 어딜 가도 다 저보다 어리지만 페이더하고 더불어서 연령대가 좀 낮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지간에 아울에서 이제 밴을 당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 저 홍대 잉클 자주 가거든요. 거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가는데 왜냐면 그쪽하고도 이제 예전에 아는 동생이 이제 거기서 일도 하고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동안 또 이태원에서 놀다가 홍대를 잠깐 넘어가가지고 잉크를 가려고 그랬는데 저 알던 애가 그만뒀어요 또. 예, 그래서 입구 저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카드 보는 애가. 복장을 보더니 되게 고민하는 거야. 넣어줄지 말지.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홍대는 이제 내가 좀 놀러 갈 만한 곳이 아니구나. 예, 그런 거를 좀 느꼈어. 예. 분명히 나이 때문에 컷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입고 다녀도요. 컷당하는 경우가 있고 봐서 스타일 괜찮겠다 싶으면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클럽 설 관련해가지고 뭔가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그때 클럽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런 거 다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앵그리맨 이분은 질문이 없네요. 네, 홍수님, 그 엄덜트의 근황, 요거 조만간에 제가 엄덜트랑 찍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원피스 관련해서 특집 진행할 때 엄덜트랑 같이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너굴구리님. 그러게요. 지금 되게 어른 돼서 보면은 되게 웃기죠. 합체만 한 몇 분 걸려, 진짜. 진짜 옛날 만화들 보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지구를 침략하니까 나쁜 놈 이 개념인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옛날 만화에 나오는 그 나쁜 놈들만큼 매너가 좋은 새끼들이 없어요. 진짜로. 강철지그 같은 걸 봐도 자마대왕국에서 애들이 항상 그 진흙 인형이랑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이 항상 나와도 도쿄 이런 도심지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개 난리를 쳐도 될 텐데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래도 될 텐데 항상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산골 막 이런 데서 그 노인이랑 같이 사는 손주나 이렇게 납치하고 있고 프레쉬맨 막 이런 걸 봐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애들이 기껏 한다는 짓이 제가 지금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무슨 황금벌레? 그런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독가스를 뿜게 만들어서 일개 요만한 진짜 촌마을 그 정도나 좀 이렇게 접수하고 만다든지 굉장히 그 악당들이 소박하고 많이 소박하고 변신할 때까지 막 기다려도 주고 굉장히 매너 있는 페어플레이하고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괴수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 저기가 있으면 자본과 능력이 있으면 진짜 한 200~300마리 진짜 떼그지로 이렇게 보내도 될 텐데 꼭 1대1 한 마리씩만 딱딱 보내주죠. 악당들의 철칙인가 봐. 지구를 정복하는 싸움은 무조건 1대1로 해야 된다. 그게 사나이다. 진짜 오히려 전대나 이런 새끼들은 5명이서 몰려다니고 다구리 때리고 여차하면 우리 편도 배신하고 그죠? 정말 배려심이 많은 옛날 만화에는 그런 이제 정말 훌륭한 악당들이 많이 계세요. 곡 작곡한 거 있느냐? 있죠. 사운드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물론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조금 건방져요. 건방진데 그래도 이게 내가 좀 그려왔던 어떤 힙합의 밑그림이다. 나는 이런 비트를 쓰고 싶었고 이제 이런 비트는 내가 맘만 먹으면 나온다. 이런 이제 어떤 자신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최근에 조금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음악을 딱 놔버리니까 조금 그런 내가 한 단계 좀 넘었다. 다른 차원의 지금 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사운드 클라우드는 제가 2017년 이후로는 거기에 곡을 업로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습작으로 만들고 랩하고 녹음했던 것들이 거기 아직 있기는 해요. 영상에다가 넣어드릴게요. 여기다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김백수가 왜 음반을 못 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인트로 나오잖아요. 로고송이랑 시즌 1, 시즌 2 그리고 그 추천 방송의 곡
있죠? 그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비트를 씁니다. 예, 비트를 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로 한 1분 정도 되는 뮤직비디오를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가사를 써가지고 녹음도 할 거고 아무 노래 챌린지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뮤직비디오 좀 찍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주제로 좀 해야 좀 재미있을까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랑 조금 안 좋은 말다툼을 했던 표절 영상, 거기에 좀 안 좋은 말다툼을 했던 그분을 거짓말을 하길래 작곡한 거는 아마 간간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많이 올리잖아요, 곡들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음악했을 때 2000년대에는요 이런 이제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이제 인터넷에 곡을 올리는 사이트로 밀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요즘 알고 계시는 이 유명한 래퍼들도 다 밀림에 이렇게 곡 올리고 자기 페이지를 갖고 있고 했었고요. 저도 그 밀림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곡 올리고 하면 한 주 동안 그 순위를 뽑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준 순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순위 뽑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항상 탑3 안에 들어갔었어요. 힙합 차트 탑3 안에는 항상 들어갔었어요. 여기 약간 자랑. 물론 지금 와서 그때 곡 들어보면은 정말 소리도 개판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또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아무튼지 간에 그 밀림에서 조금 얘들이 뭔가 좀 된다 싶으니까 근데 얘들이 수익 모델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음원 서비스나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멜론이나 이런 음원 서비스가 없었을 때니까 걔들이 이제 그 밀림 자기네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음악가들을 다 불러다가 60명? 60명 정도를 불러다가 밀림 컴필레이션 음반 EX라고 해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4장짜리 음반인데 아직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네. 그거 나도 없는 음반인데. 아무튼 그 밀림 컴필레이션 EX 음반에 제가 만든 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운영하던 크루가 그 슈퍼플레이어즈라고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그란드 군하고 같이 2인조 유닛이 있었고 그 슈퍼플레이어즈는 포레터 크루라고 하는 그 일종의 친목 크루 거기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엮여있는 저기가 많아가지고 막 곡 주고 막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음반에 제 곡이 9개가 들어갔었다라고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봐야 알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찾으실 수 있으면 부끄럽지만 저도 오랜만에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손과 발을 좀 이렇게 오므려야 되겠네요. 물론 작곡한 곡들이 있으니까요. 사운드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철님 질문이 없네? 우리 박명희님 저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손등에 무슨 도장인가요? 그 잉크에 갔다 온 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이 녹화 전날 뺀당할 뻔했어요. 난 안 들여보내주려고 그래. 두고 보자 잉크. 우리 앙주님 여기 영상에서 제가 약간 답변 드리긴 했는데 민호님이랑 무슨 관계이신가?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프리스타일이라는 그룹의 민호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무한도전에 이렇게 하하 친구로 나왔던 그 민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진짜 막 이런 언더그라운드 친구들하고는 좀 친한데 프리스타일은 약간 언더라고 보긴 약간 좀 애매하잖아. 다른 방송도 타고. 그리고 저랑 친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약간 방송 쪽 라인을 탔던 분들하고는 뭐 그분들이 오래 힙합에 몸담고 계셨다고 해도 저랑은 인연이 없어요. 그때는 또 이제 쓸데없는 힙부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그죠? 뭐 허니 패밀리 계열이나 그런 쪽 계열은 약간 저랑 앞쪽이 없고 아무튼지간에 근데 진짜 그 이분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진을 찾아봤는데 닮긴 닮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눈도 이렇게 되고 웃을 때가 특히 많이 닮았다고 제가 한번 이 소리를 또 들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예전에. 근데 전혀 저랑 뭐 아무 관계도 아니고요. 저는 형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랑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이러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 동생은 운동해요. 운동하고 이제 이런 친구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좋고요. 예전에 진짜 한참 운동할 때는 거의 그 우차사 나오는 저기 누구지? 직맨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운동 안 하고 이래갖고 약간 그냥 살찐 아저씨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프리스타일의 민호랑은 관계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민호는 최민호, 강민호 둘이 다다. 우리 엄윤상님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싶어요. 친구하는 거 좋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친구든 뭐 동생이든 형이든 좋습니다. 뭐 저는 뭐 이런 친구 관계 좋아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아까 추삼연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위험한 질문이다 이거. 왜냐면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 이 영상은 두고두고 남잖아. 유튜브에서 자르지 않는 한 아니면 제가 이 채널을 삭제하지 않는 한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내 연애사를 제가 나중에 진짜 뭐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거나 뭐 아직까진 계획이 없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응.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뭐 저의 어떤 이런 과거사, 특히 연애 관련해서 이런 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그 미래 와이프가 될 사람한테 조금 신뢰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냐하면은 저도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좀 신뢰 아닌가? 저한테 신뢰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미래의 와이프한테 신뢰가 아닐까?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매한데 이거 답변하기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연애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물론 오래 안 살았지만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 계단에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때 배워야 하는 것들, 네, 그 스텝에 맞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대 같은 경우는 유아기를 지나서 10대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는 어떤 친구들과의 그런 사회성, 그리고 이제 뭐 추억들, 예, 정말 그 이후로는 정말 쌓아갈 수 없는 추억들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될 거고 20대는 정말 또 역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정말 사랑에 푹 빠져들어 볼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대 때는 뭐 얘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아 얘가 나보다 들써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얘가 좋으니까 얘한테 사주고 얘가 이거 좋다 그러면 막 알바해서라도 사주고 이런 저는 대체로 좀 손해보는 연애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의 정말 빠져들 수 있는 그래도 아직은 좀 순수한 게 남아있어요. 30대가 되면 조금 노련해지죠. 좀 금전관계도 좀 따지게 되고 내가 이만큼 썼는데 너 왜 이만큼 안 써? 약간 이제 그런 것도 따지게 되고 또 20대 때만큼 좀 딥하게 연애에 빠져들 수가 없죠. 30대 같은 경우가. 왜냐면 이미 30대까지도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건 20대 때 페이를 많이 했단 얘기 아니야. 결혼까지 못 갔단 얘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쌓이면은 이제 30대쯤 되면 알잖아. 대충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뭐 스킨십 관계를 거치고 이러저러해서 며칠 만에 저기 가서 뭐 저기 했다가 만나고 싸우고 맛집 찾고 만나고 싸우고 이러다가 헤어진다. 지쳐서 한 2년 3년쯤 되면 권태기 오고 헤어진다. 요걸 알잖아. 끝이 다 비슷비슷하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확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에도 한번 그 20대의 사랑과 30대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글이 돌던데 저는 그 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30대는 약간 그런 것 같고 40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막대 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이 남자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왜냐면 40대가 되면 정말 아저씨거든요. 정말 이제 여자들이 받아들였을 때도 아재란 말이에요. 40대가 되면. 저는 진짜 이제 아재인 거예요. 사실은 클럽을 가면 안 되는 나이가 맞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40대잖아요, 제가 이제. 이제는 내가 여자가 궁금한 나이도 아니고 뭐 관계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여자 몸이 궁금하고 막 뭐 얘랑 한번 자는 게 목적이고 이럴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어릴 때 막 20대 때야 막 그런 게 막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랑이고 막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뭐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되게 그 20대 때 좀 풋풋함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그리워요, 사실. 그리운 지 좀 됐어요. 물론 뭐 욕구가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랄까 좀 되게 안 따지고 빠져들 수 있는 약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일을 관두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네, 위기 상황인데 금전적으로 그때는 진짜 뭐 얘도 학생 나도 백수 음악하는 백수 지금처럼 뭐 알바해서 벌어봐야 뭐 60만 원 그때 편의점 알바할 때 1,800원 줬으니까 그거는 뭐 없는 형편에서도 만나고 같이 있고 손잡고 다니고 이러면 되게 좋았던 이제 그런 20대. 근데 물론 이제 40대는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때가 그냥 그리운 거지. 예, 약간 지금 그런 감정적으로는 약간 이제 그런 상태고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좀 가운데다가 두고 있는 약간 이거는 제 인생의 좀 숙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첫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저는 연애를 되게 늦게 시작했거든요. 학생 때 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요. 20살 넘어서 시작했어요. 이제 PC통신 동호회에 같이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나도 여자친구가 갖고 싶은데 자신도 없고 친하니까 그냥 정말 반 농담 심심해서 너 나랑 사귈래? 라고 툭 찔렀는데 나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오케이를 한 거야. 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귀게 돼서 한 3년을 만났는데 만나다가 헤어졌죠. 3년쯤 만나면 이제 서로 좀 지치죠. 식상해지죠. 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그 와중에도 그때 이제 어리다고 해야 되나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둘 다 저기 순결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그랬어요. 아무튼 헤어질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빠가 말하는 방식은 대화가 아니야. 오빠는 다른 사람의 말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로 역으로 공격을 해. 오빠는 싸우려고 해 말로. 나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랩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까지 말싸움으로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거든. 저는 논리정연하게 이 사람이 한 얘기나 글에서 논리적으로 허점을 딱 찾아가지고 그걸로 거꾸로 찌르는 거 되게 잘해요. 진짜 말싸움으로 어디 가서 안 져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거기서 이제 딱 충격이 온 거예요. 난 내가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내가 대화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네. 그럼 대화라는 게 도대체 뭘까? 대화가 뭔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걸까? 되게 그런 게 좀 결여돼 있었던 거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왜냐하면은 학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소심한 학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학교폭력의 약간 피해자이기도 했고 따돌림 당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하니까 대화라는 걸 실질적으로 못 해본 상태로 자라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머리 클 때쯤 돼가지고는 밴쿠버로 갔고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주변에 어릴 때. 저는 3살 때부터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 동네 꼬맹이들을 아는 나이 때부터 왕따를 당했거든요. 집 사는 거랑 막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뭔지가 되게 궁금해진 거야. 난. 그래서 그게 대화가 뭔지를 찾으려고 한 1년 동안 밥도 잘 안 먹고요. 계속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막 책도 좀 읽어보고 뭐 공자 맹자 막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사서삼경, 철학책,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 성경. 성경을 내가 진짜 뭐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니까 난 그 진리를 찾고 싶었던 거야. 대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하는 기분으로 읽었어요. 신약 구약. 예. 근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게 뭔지를.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엄마는 걱정을 하시지. 얘가 밥도 안 먹고선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음악 작업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야. 눈물만 계속 나고 1년 동안 울었어요 진짜. 1년 동안 울고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한강구수부지에 가면 지금은 물론 그 앞이 이렇게 다 지금 공사가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철교에 이렇게 지금도 아마 그 깔아놓고 낚시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실 건데 조금 이렇게 건너가면은 그 철교 있고 사방이 다 이렇게 저기거든요. 물이거든요. 다리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강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밤에 그거 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강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뭐냐? 나랑만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대화라는 게 도대체 뭔데 나는 이 답을 못 찾고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뭘까? 그게 제 1년 동안의 삶이었어요. 22살, 3살? 내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모르겠어가지고 어느 날 문득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대화가 뭐야?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알잖아요. 얘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물론 뭐 학교에서 막 따당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대충 안단 말이야. 부모님들은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애가 약간 정서적으로 뭔가 정상이 아니다 이걸 안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 또 엄마랑 얘기도 잘 안 해요, 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런 스타일인데 갑자기 애가 엄마 대화라는 게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가 내가 아픈 걸 아신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저희 엄마는 이제 교인이시거든요. 주님을 믿거든요. 저 교회 한번 가볼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담당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인사하라고. 저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건 뭐 제 신앙 고백 이런 거 아닌데 전 지금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는 교회하고 그 천주교죠 신부님하고의 차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왜냐면 똑같이 다 십자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교회에 무지했던 거예요. 성경은 읽었지만 그러면서 근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약한 놈들이나 가가지고 딴 데 그렇게 의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랬는데 엄마가 너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목사님 뭐 신부님 뭐 이런 사람들은 신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신하고도 통한다며 말을 주고받는다며. 그러면은 신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대화라는 게 뭔지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갔고 목사님은 소개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놀랬지. 이런 놈이 막 왔으니까. 그때 막 머리 빡빡 밀고서는 막 힙합 바지 38인치짜리 막 어슬렁어슬렁 막 박스티 입고 와가지고 엄마 손잡고 막 이러고 오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굉장히 놀라셨겠죠.
것처럼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막 이러고. 근데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물어봤어요. 나는 그게 제일 급했으니까. 신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바로 물어봤어. 그러니까 목사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미친놈이야. 갑자기 막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뜬금없이 자기한테 신이랑 대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 미친 새끼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님 그 작은 가슴에 뭐 그렇게 많은 거를 담아가지고 오셨습니까? 나는 신이랑 대화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되게 박혔나 봐요, 저한테. 땅 그 말이 박히더니 펀치라인처럼 땅 박히더니 1년간 그 참아왔던 울음이라고 해야 될까? 1년도 아니지. 왜냐면 그 이전부터 내가 대화를 모르기 시작한 따당하고 막 이랬던 그 더 어린 시절부터 쌓여왔던 거라고 해야 될까? 그게 한꺼번에 뻥 터진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울음이 팍 터져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답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실하게 이렇게 여기 다녀보시면은 저를 찾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되게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왜 한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막 진짜 막 봉사활동도 가고 더워 죽는 여름에 막 뭐 인형탈 쓰고 애들 앞에서 막 재롱도 부리고 막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일단은 그렇게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여자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1번.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맞아요. 여자친구가 일단 생겼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냐면 난 아직 답을 못 찾았으니까. 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내가 대화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숫자가 2개가 된 거지.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 저를 담당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목사들은 뭐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진짜 아무도 없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세워서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하죠. 저는 교회를 아직도 잘 몰라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왜냐면은 내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성경을 내가 한번 쫙 읽어봤는데도 모르겠고 그 뒤로는 다시 읽기 싫더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나는 설교를 안 듣고 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십자가 걸려있는 거를 보면서 계속 그 십자가한테 질문을 했어요. 계속. 거기 가서도 난 나 혼자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죠? 계속 이 질문을 한 거야. 이 신한테 계속. 나한테 도대체 바라는 게 뭐죠? 뭐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부유한 뭐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건강한 육체나 이런 거 준 것도 아니고 원빈급으로 잘생기게 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길래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 거지? 원망도 하고 그 1년 내내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 1년 내내.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딴 데로 떠나시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시게 된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끼리도 뭐 이 줄타기가 있고 라인이 있대요. 근데 그 어떤 정치적인 파워게임에 밀려가지고 쫓겨나는 거다.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나한테 되게 이렇게 울음을 줬던 사람이잖아. 뭔가 나한테 뭔가의 깨달음을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 때 보듬어 안아줬던 사람이잖아. 되게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힙합 정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네. 용납이 안 되는, 비겁하잖아요.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더러운 스수 막 이런 거. 근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왜 안 나갔냐면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라는 공간도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신이 있냐? 왜냐하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쟤도 사람, 목사도 결국은 사람. 다 사람이야. 이거 다 사람들이야. 이거 다 사람들이고 내가 1년 동안 신을 불렀는데 신이 나한테 온 적이 있냐? 이거죠. 없단 말이야. 얘가 나한테 뭐 대답을 해준 적이 있냐? 뭐 진짜 뭐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뒤에서 막 그 천사 코러스 깔리면서 김백수야 뭐 이렇게 뭐 한 적이 있냐? 없단 말이야. 없는데? 그럼 대체 이 신을 모신다는 공간에 신은 fucking 어디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은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목적은 대화가 뭐냐를 찾는 거고 대화가 뭔지를 배우는 건데 나는 그래서 신한테서 대화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신은 없다. 결국은 다 사람이다. 다 사람이다. 어차피 대화라는 게 내가 평생 신이랑 대화할 일이 없다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결국은 사람 속에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왜 굳이 여기서 이 대화를 배우냐? 더 넓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대화를 배우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무협 영화 혹시 좋아하시면은 옛날에 그 이연걸이 나왔던 소강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용의 유명한 소설이죠. 거기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강호가 사람이고 사람이 강호인데 네가 어찌 강호를 떠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이 맞아.
어딜 가나 있는 게 사람이고 대화는 사람이랑 하는 건데 내가 왜 굳이 거길 들어가가지고 저기를 배우냐. 사람 많은 곳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지. 이게 맞는 거지. 일단 1년 동안 시간 낭비한 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어쩌면은 신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답을 줬을 수도 있지.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기억에 남는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해답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찾는 게 맞아요. 내 안에서 찾는 게 맞고 저는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뭔가 인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저 위에 있을 거라고는 믿어요. 있을 거라고는 믿는데 그게 기독교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혹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신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뭔가의 어떤 그 우주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거 아니야. 대우주적인 어떤 법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법칙이 한 가지일 수가 없고요. 일단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진리는 유일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변해요. 이게 제가 그때 1년 동안 깨달았던 건데 왜냐하면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시간이라는 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X축하고 Y축이 있다고 치면은 이 X축이 어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시츄에이션들, 사건들이라고 칩시다. Y축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과 어떤 시점, 시간에 대응하는 시점, X, Y가 만나는 점을 딱 찍혀있는 그게 진리, 그 순간의 진리인 거예요. 그 X와 Y가 만나는 그 시점의 진리. 그리고 시간이 또 이 Y축이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면 같은 시츄에이션이라고 해도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점은 여기에 안 찍히고 여기에 찍히잖아. 네. 진리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Y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진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뭐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사실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 당시 뭐 진짜 뭐 비늘 없는 고기가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위생관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사막 지역이고 이러니까 물고기 자체를 이제 구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제사상에 꼭 굴비가 올라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법제화돼 버리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백성들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기 먹지 마라. 물고기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시츄에이션에 맞춰져 있는 어떤 요령이라는 거죠. 사막에서의 생존 요령. 그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이건 꼭 지켜야 돼. 이렇게 강제화된 거고.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럼 뭐 무슬림이나 이런 데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규율들 있잖아요. 뭐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어떤 사막의 생존에 따른 일종의 생존 규칙이었는데 그게 이제 강제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되게 쓸데없이 돼지고기 먹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어쨌건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거를 글까지 남겨가면서.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신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용기를 가장 줬던 게 또 뭐냐면은 이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상을 쌓아놓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다 때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신전은 니들 마음에 짓는 거지 이딴 식으로 짓는 게 아니다 이 새끼들아 이러잖아요. 약간 이제 힙합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이 맞아. 신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의지로 섬기는 거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서는 형제님 자매님 해가면서 막 이거 하고 그러고 섬기는 게 아니야 신은. 그 말이 맞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절실하게 정말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거는 뭐 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다녀요.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인맥 그런 것 때문에 다녀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럼 신이 어디 있냐 이거야. 신을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그 신의 전당에 신이 어딨냐 이거야. 거기는 비즈니스만 있지. 거기 비즈니스만 있으면 그게 힙합하고 다를 게 뭐야. 그죠? 결국은 교회는 존나 리얼 힙합인 거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가요. 아무튼 연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종교관까지 가게 됐는데 뭐 답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거 길게 얘기했네. 편집하기 힘들겠다. 이거 따로 좀 뺄까?